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특히 혼자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가 좀 맞춤형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유독 어떤 특정 유형의 기본 문제에서 개념이 좀 헷갈린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네이버 블로그,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여기에 올라온 포스팅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전화량 Q, 그리고 한일 W, 또 전이차 V, 이 세 가지 사이의 관계를 묻는 거요. 정말 자주 출제되는 핵심 기출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기 이론의 가장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로 이 첫 단추를 잘 꿰어야 앞으로 쭉쭉 나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 저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이 세 가지 기본 전기 개념 V, W, Q 사이의 관계를요. 그냥 공식으로만 딱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 의미하고 이유까지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 네, 그래서 시험장에서 비슷한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이거 하면서 망설임 없이 정답을 고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자, 그럼 이 중요한 기본 개념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볼까요? 먼저 블로그 포스팅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질문부터 정확하게 짚어보죠. QC의 전기량이 도체를 이동하면서 한 일을 WJ라 했을 때 전이차 V를 나타내는 관계식으로 옳은 것은 바로 이 질문이에요. 전기기능사 시험에서는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개념, 그 이해도를 확인하는 문제가 꾸준히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보기로는 다음 네 가지가 제시되었어요. 1번, V 이꼬르 QW, 2번, V 이꼬르 WQ, 3번, V 이꼬르 QO, 4번, V 이꼬르 Q분의 W. 이게 언뜻 보면 그냥 알파벳 순서만 바꿔놓은 것 같아서 혼동하기 쉬운데 정확한 관계만 알면 답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열쇠는 결국은 전위차 V, 1, W, 전하량 Q, 이 세 가지 물리량 사이의 근본적인 정의를 이해하는 데 있어요. 이건 전기 이론의 가장 기초적인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기 이론에서요, 우리가 보통 1, W라고 부르는 건요. 어떤 전하량 Q를 가진 입자가 있어요. 이게 전위차 V가 있는 두 지점 사이를 이동할 때요. 그때 전기력이 하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해주어야 하는 그 에너지의 양, 이걸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이 관계는 W는 Q 곱하기 V라는 아주 기본적인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이게 비유를 들자면 어떤 무게 Q에 물체를 특정 높이 V까지 들어올릴 때 필요한 1, W 계산하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구조적으로요. 물론 이건 그냥 비유고요. 전기 현상에서의 정확한 정의는 W는 Q 곱하기 V입니다. 그러니까 1W라는 것이 전하량 Q랑 전위차 V를 곱한 값으로 정의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단순히 그냥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는 왜 이런 관계가 되는지 그 정의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럼 그 기본 정의 W는 Q 곱하기 V. 여기서부터 문제에서 묻는 전위차 V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네, 그 정의가 모든 것의 출발점이에요. W는 Q 곱하기 V라는 식은 2를 구하는 식이죠. 근데 문제에서는 전위차 V를 나타내는 관계식을 묻고 있으니까 이 식을 그냥 V에 대해서 정리해주기만 하면 돼요. 수학적으로는 아주 간단한 과정입니다. 양변을 Q로 나누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Q가 0이 아니라고 가정하면요. V는 Q분의 W라는 관계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전위차 V를 1, W와 전하량 Q로 나타내는 그 관계식인 거죠. 그렇군요. 와, W는 Q into V라는 그 기본 정의만 명확히 기억하고 있으면 그냥 간단하게 식을 옮기기만 해서 V는 Q 나누기 W라는 답을 논리적으로 바로 찾을 수 있네요. 괜히 복잡하게 생각하거나 다른 공식을 막 떠올리면서 헷갈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였네요. 그래서 그 블로그 포스팅에서도 여러 참고 자료 통해서 확인한 결과 정답으로 2번, V는 Q 나누기 W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군요. 이제 여러분도 왜 보기 2번이 정답인지 그 이유랑 과정을 명확히 아시겠죠? 단순히 그냥 답은 2번 이렇게 외우는 거랑은 이해의 깊이가 다를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 관계식의 의미를 좀 곱씹어 보는 게 중요해요. V는 W 나누기 Q라는 식이요. 그냥 문자를 나열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물리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V는 전이차, potential difference, 단위는 볼트, V. W는 일 또는 에너지고 단위는 줄, J. Q는 전하량, 철지고 단위는 쿨롱 C죠. 이 식을 단위랑 같이 한번 보세요. 볼트 V는 줄 퍼 쿨롱, 즉 V는 JC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전이차의 정의 그 자체예요. 전이차 V라는 건 단위 전하, 그러니까 1쿨롱당 행해진 1 또는 단위 전하당 가지는 에너지 차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쿨롱의 전하를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옮기는데 1줄의 1이 필요했다. 그러면 그 두 지점 사이의 전이차는 딱 1볼트가 되는 거죠. 아하, 단위 전하당 한 일. 네네. 이렇게 정의를 풀어서 생각하니까 전이차라는 개념이 훨씬 명확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마치 뭐랄까, 단위 면적당 힘을 압력이라고 정의하는 것처럼요. V는 WQ라는 공식이 바로 그 정의를 수학적으로 딱 표현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런 식으로 각 물리량의 정의하고 단위를 같이 이해하면요. 단순히 공식을 암기하는 것보다 훨씬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해져요. 왜냐하면 이 기본 개념이 앞으로 배우게 될 다른 중요한 전개 개념들하고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전기 회로에서 소비하는 전력, 파워, P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력은 단위 시간당 한 일, WT로 정의되잖아요. 그런데 방금 우리가 확인한 W는 QV 관계를 여기에 한번 대입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P는 WT인데 W 자리에 QV를 넣으면 P는 QVT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QT,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이동한 전하량은 바로 전류, 커런트 I의 정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P는 V 곱하기 QT라는 P 곱하기 VI라는 아주 중요한 전력 공식 P는 VI가 유도되는 거예요. 보세요. 가장 기본적인 W는 QV하고 V는 WQ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전력이라는 다음 단계 개념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잖아요. 이게 바로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는 것의 힘이죠. 와, 진짜 흥미로운데요. 단순히 V는 WQ 하나만 딱 알았을 뿐인데 이걸 제대로 이해하니까 전력 공식 P는 VI까지 그냥 쭉 연결되는군요. 와, 이런 식으로 개념들이 서로 엮여 있다는 걸 아니까 공부가 훨씬 재미있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 혼자 공부하다 보면 이런 연결고리를 놓치기 쉬운데 오늘 확실히 짚어주시니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많은 수험생분들이 각 공식을 그냥 따로따로 외우려고만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전기이론이라는 게 이렇게 기본적인 정의하고 원리들이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서 하나의 큰 체계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V는 Q분의 W 공식을 그냥 V는 Q분의 W 이렇게만 외우는 학생하고 전이차는 단위 전하당 한 일이지 라고 이해하는 학생은 문제 해결 능력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좀 응용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차이가 확 드러나죠. 그렇다면 이 V는 Q분의 W 공식을 적용할 때 뭐랄까 학생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나 좀 오해 같은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문제에서 W, Q, V 값을 잘못 대입한다거나 하는 경우요. 좋은 질문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역시 공식을 혼동하는 거예요. V는 Q분의 W인지, V는 QW인지, 아니면 V는 WQ인지 헷갈리는 경우죠. 근데 이건 기본 정의 W는 QV만 확실히 기억하고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고요. 또 다른 실수는 단위 변환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전하량이 마이크로쿨롱, 뮤C나 밀리쿨롱, MC 이렇게 주어지거나 일이 킬로줄로 주어졌을 때요. 이걸 기본 단위인 쿨롱하고 줄로 변환하지 않고 그냥 계산하면 완전히 엉뚱한 답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계산할 때는 기본 단위를 사용하는 습관, 이게 중요합니다. 단위 확인. 정말 기본적인 건데 이거 진짜 놓치기 쉬운 부분이네요. 맞아요.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는 10의 3승, 이 배수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겠네요. 그리고 그 블로그 포스팅 보니까 저자분이 V는 Q와 Q라는 답을 뒷받침하려고 여러 다른 참고 자료들 링크를 이렇게 쭉 달아놓으셨더라고요. 그것도 좀 인상 깊었어요. 혼자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정보가 믿을 만한 건가?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러 출처에서 다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건 학습에 대한 확신을 더해주는 좋은 장치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요즘 인터넷에는 워낙 다양한 정보가 많으니까요. 이렇게 교차 검증을 통해서 기본적인 원리가 여러 곳에서 일관되게 설명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건 중요하죠. 물론 이 V는 Q와 Q 관계식은 워낙 전기이론의 교과서적인 내용이라서요. 어느 자료를 보시더라도 아마 동일하게 설명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든 내용,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기 기능사 필기 시험의 단골 출제 유형이었죠. 전이차 V, 1W, 전하량 Q의 관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뭐였죠? 바로 전기적인 1W는 전하량 Q와 전이차 V의 곱이다. 즉, W는 Q 곱하기 V라는 기본 정의였습니다. 네,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전이차 V에 대해서 이 식을 정리하면 V는 Q분의 W라는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확인한 가장 중요한 결론이었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식의 의미는 전이차 V는 단위 전하량 1쿨롱당 한 1W이다. 즉, 볼트는 줄 쿨롱이라는 점까지 이해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시험 준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문제 하나 맞히는 걸 넘어서요. 전기 이론의 기초를 아주 탄탄하게 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기본 개념 문제에서 실수 없이 확실하게 점수를 확보하는 것. 이게 바로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V는 WQ라는 이 하나의 관계식에 좀 집중했지만요. 여기서 얻은 그 단위량당 정의라는 관점, 그리고 기본 공식들 사이의 연결성, 이런 것들을 다른 개념에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W는 QV하고 V는 WQ를 중심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1, W 또는 에너지라는 것이 실제 전기 회로에서는 과연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또 소모될까요? 예를 들어서 저항 R이 있는 회로에 전압 V를 가하면 전류 I가 흐르면서 열이 발생하죠. 이 열 에너지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라 배운 W는 QV,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P는 VI하고는 또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유명한 옴의 법칙 V는 IR은 이 에너지 변환 과정하고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오늘 배운 기본 원리가 실제 회로 현상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여러분의 이해를 더욱 깊고 실용적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이론하고 실제를 연결하는 고민이라 이것이야말로 진짜 제대로 된 이해로 나아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중요한 전기 기본 개념을 깊이 파고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전기 기능사 AI 학습 노트의 포스팅을 통해서 함께 살펴본 VWQ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요. 여러분의 전기 기능사 시험 준비 여정에 아주 든든한 디딤돌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꾸준히 나아가셔서 목표하시는 바 꼭 이루시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